시간을 촉박하고 빨리 끝내고 보내고 싶어가지고 실수했던 것 같아. 두 개가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 A점 좌표가 있습니다. A점에서 두 개 그래프가 동시에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A점 좌표를 뭐라고 했었지? A점 좌표를 K. 네, A점 좌표를 K라고 묶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녀석한테 K를 갖다가 대입한 녀석의 값이 똑같다고 놓겠습니다. 오늘은 침착하게. 이게 함수값이 똑같다고 놓은 거죠? 그리고 미분해서 똑같다고 놓을 거죠. 지금 이거 미분합니다. 미분한 거한테 K를 대입했더니 K-T분의 4T제곱 뭔가 이상한 천천히 해도 잘못하네. 이상하게 4T 4제곱이죠. 네. 4T 4제곱 3T제곱 플러스 1의 값이고요. 오른쪽을 미분하게 되면은 그대로인가? 속미분해서 두 배만 한 거고요. 된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이용해서 지금 구하고 싶은 건 A의 값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A는 하고 표현해야 되죠, 지금? 근데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좌표를 뭐라고 놓기로 했었죠?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좌표를 알파로 놓기로 했었나? 얘기가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알파인 거야? K-T 자체가 우리가 이 녀석의 값을 수고하기 위해서 대입했었지. 네. 그래서 저거 그냥 이 지수값 대신에 대입해가지고 이거 2로 나눠준 값이 똑같은 거죠? 근데 4tn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1의 값은 모든 실수돼서 양수값인가요? 더군다나 t의 값은 양수값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여기까지 약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약분 한 녀석의 값이 k-t 자리에 지금 x가 써있는 원래 식이 요거였으니까 이거 두 개 똑같다고 놓은 거였으니까 알파라는 값을 k-t라고 쓰기로 약속했었죠. 그리고 지금 변수의 값은 알파의 값은 상수값입니다. 그리고 k의 값하고 t의 값은 서로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a를 구하고 싶었어. a를 구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걸 선택해가지고 계산했었거든. 첫 번째 식을 선택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제가 터졌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고 싶었던 거는 난 이걸 선택해서 풀고 싶었거든. 다시 바꿔서. 그러면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걸로 풀겠습니다. 알파라고 대입하게 되면 k-t의 값 알파라고 대입하게 되면 좌변값이 누가 되는 거야? 알파인가? 알파분의. 근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뭐라고 쓸 건데? K값이 K값은 알파 플러스 T? T 플러스 알파? K한테 T 플러스 알파의 값을 대입하려고요. 그럼 ln이 없어가지고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풀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었거든? 그러면 2의 A승의 값은, 난 지금 A가 궁금하니까 2의 A승의 값은 양변 2의 A승 곱했고요. 나누기 해야 되나? 맞죠? 어떻게 나누기 할까? 사티에 아씨 이것도 불편하네. 아 현재 상태로 먹고 풀까 그냥? 이렇게 놨더니 좀 불편해서 조금 더 이쁘게 합시다. 6으로만 먼저 나누기 할게요. 나 지금 A 궁금합니다. A값을 구하기 위해서 현재다 로그를 단 다음에 이항하면 A값을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합시다. 양배 2에서 곱한 다음에 구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나 지금 로고 달았거든?
그럼 로그를 달았더니 오른쪽에 있는 값이 지금 2t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a인가? 이제 그렇다면은 a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ht인데 t라는 한 문자로만 표현되는 거 맞아? 알파는 상수값이고 이항이 주면 a의 값은 2t 플러스 2알파 빼기 ln 6알파분의 4t의 4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1이죠? 되신 거 맞나요? 이제 필요한 건 이거 미분해서 이제 대입하고 싶은 건 2만 대입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알파가 지금 계속 걸리적거리거든? 알파는 숫자입니다. 자,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던 h't의 값은 앞에 건 이 알파는 빵. 로그 함수 미분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은 이제 분자 속미분만 하면 되나요? 속미분했습니다. 속미분해주면 6알파분의 16t의 세제곱 플러스 6t인가? 네. 알파가 걸리적거렸었는데 알파 약분이 되나? 이제 2만 대입하면 되는 거는 알파를 몰라도 상관이 없네요. 자, 2 대입하고 있습니다. 아이구야. 64? 12? 64 더하기 13? 근데 분자에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8 곱하기 16 128? 128한테 12 더했으니까 140? 그럼 7로 약분되니? 7로 약분했더니 11분의 11분의 22에서 뺐으니까 된 거 맞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걸 선택해가지고 이 녀석의 값을 가지고 A 값을 구하려고 했더니 그게 산수가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네, 이된 거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빨리 홍익대꾸로 오늘 준 프린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뒤에 있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항공대가 문제가 4개, 4개에서 큰 두 문제 속에 4개, 4개 있었잖아. 근데 지금 올해 신입생부터 지금 공학 계열이 4개, 2개로 바뀌었거든?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이용한다고 얘기했고, 첫 번째는 항등식에 대해서만 설명했습니다. 항등식,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지금 2-1번 문제는 항등식의 문제인 것 같거든? 함수 fx의 값은 3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3차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기존의 모의고사 문제나 참고서에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약간 좀 꼬아놨네. 3차식이 누군지는 몰라. 최고차항 계수는 A라고 얘기했어. A는 빵이 아니고요.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의 값이 24인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지? 여기 식이 성립한다는 3개의 식이 있는데 뭐부터 시작할 거야? fx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뭔 짓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할지 결정하셨나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항등식, 미정계수법, 수치대입법, 숫자를 갖다 대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짓이 있죠?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지고서 내가 지금 뭘 대입할 건데? 첫 번째 줄? 2 대입할 건가? 2-4의 값이 0인가? 첫 번째 줄에 3도 대입할 거죠? 3 대입했더니 누구야? 그 다음이 두 번째 줄에다가 지금 2 대입하면 f2-4는 빵 맞아? 똑같네? 마지막 줄에 있는 거한테 4 대입하면 F한테 2 대입한 값이 4고 F한테 3 대입한 녀석 값이 9고 F한테 4 대입한 게 16이면 우리 뭐 어떻게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F1, F2, F3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지? 이게 빵이었을 때는 x-x-x-3이고 이 값이 1인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인 것 같아. 이때는 fx 어떻게 잡았지?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렇다면은 지금 fx의 값은 누굴까?
네. 지금 이것들을 만족한 녀석의 값은 최고 참계수의 값은 누군지 모르지만 2대입하고 3대입하고 4대입 했을 때 제곱수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뒤에다가 x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죠? 이해된 거 맞죠? 그럼 미수의 값은 a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a의 값을 원제주로 구하죠? 아씨 a만 구하면 되는데 a를 원제주로 구하냐? 알파 베타 감마의 값도 대입하면은 빵이야? 알파 베타 감마의 값도 대입해볼까? F알파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6? 이건 빵인가? F베타 마이너스 5베타, 6베타 플러스 8의 값은 빵? 이게 뭐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느낌 싸한데? F 감마 빼기 7 감마 플러스 10의 값도 빵입니다. 뭐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안 써먹은 건 요거 같은데? 수학이 24.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적용하지, 이거를? 이거 써먹으란 것 같은데, 이거를? 뭐 하나만 생각해내면 딱 여기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뭘 생각해내야 되지? x가 fx의 값은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인수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못 찾으면 끝나는 거고. 찾아 빨리. 생각보다 단순해. x 제곱의 개수가 찾았어? 자, 힌트는 이거야. 이 녀석의 값을 a라는 문자로 바꾸세요. F알파도, 아니, 알파도, 베타도, 감마도 a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녀석으로 만들어봐요.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얘기거든? 그럼 알파의 값이나 베타의 값이나 감마의 값을 어떻게 a로 만들지? 이것보다 다음 문제 더 어려운데? 서현이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대요. 자, 이거의 이차함계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이때 fx의 이차함계수 얘기한 거나 지금? 아, fx의 이차함계수 얘기하는 중인데 어차피 이거 좌변 전체가 이차항은 fx의 이차항이죠? 우변의 이차함계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a 곱하기 이거야? 아닌데? 더하기 두 개 곱한 건가? 그건 1차항인데 두 개 곱하면? 세근의 합의값을 써야 되지? 근거 예수 관계에 의해서? 그럼 세근의 합의값을 구했더니 a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야? 두 번째 거는 이차항계수가 누구지? 이게 이차항계수예요? 이거 이차항계수는 누구야? 이건 이차항계수가 누군데? a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9에다 여기 이차항계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알파의 값을 a로 표현할 수 있나? 이거 4개는 다 똑같은 거죠. 답 없어. 다 똑같은 값이니까 다 a로 나눈 값도 똑같죠. a 값 빵이 아니니까요. 첫 번째 거 a로 나누기 했더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고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이고 세 번째 게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7이고 마지막이 누구야? a로 나누기 했더니 플러스 R. A 그 알파의 값이 누구예요? 4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3-a분의 1인가? 감마의 값이 2-a분의 1인가요? 이거 싹 다 더하는 세값 24라고 했나요? 싹 다 더했더니 9-a분의 3? 그러면 3으로 나누기 했더니 3-a분의 1의 값이 8? 그러네. a 5분의 1이네. 오, 서현이 합격하겠는데. 항등식이잖아. 방법은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요. 근데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도 있잖아. 수치대입법으로 푼다면 어떻게 풀면 되지? 지금 이건 개수비교법으로 푼 거고요. 수치대입법으로 푼다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 문제가 출제한 취지 자체는 인수의 값들이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대입하라고 한 거 아닌가요? 여기 알파 대입하면 뭐가 돼? F알파 마이너스 알파 대입한 거 우리 써놨냐 지금? 계속 4 대입한 게 누군지 알고 있지? 그럼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대입해보자. 4를 한번 첫 번째 거 대입해보자. F4 마이너스 여기 써져 있어. 16. 나 첫 번째 식에다가 4 대입하는데 4 대입했더니 이거예요? 그런데 F4의 값이 누구라고? 16이라고? 그럼 이 값이 2란 얘기인가? 잘못했나? 다시 한 번요. 이 식에 4는 4 대입했는데 X 참 미쳤구나. 내가 숫자 안 곱했구나 지금. 4 대입했으니까 2 곱하기 1 2a 4 마이너스 알파가 요게 16 마이너스 14 2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a라고 하는 색 a의 값으로 나누게 해주면 4 마이너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여기는 없는 숫자 3이니까 3 대입할까?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0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 곱하기 3 마이너스 베타 맞아? 근데 그 녀석의 값이 3 대입한 게 9였잖아. 그럼 3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 수치대입법으로. 그럼 2 대입하게 되면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2 대입했더니 2 곱하기 a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 2 대입한 값이 4였으니까 이 값은 2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2 마이너스 감마의 값이 요 감마예요. 이 값이 a분의 1인 거죠. 어떻게든 풀 수 있습니다. 근데 a 값이 지금 우리 지금 대입하고 싶은 건 빵 대입하고 싶은 거지? a가 5분의 1이었을 때 빵 대입했습니다. 거기다 5분의 1만 대입하래? 이건가요? 니네 집에 있는 거 맞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항등식 개수를 비교해서 푸셔도 되고요. 수치 대비해서 푸셔도 되고요. 학교에서는 수치를 아니 뭘로 풀어도 상관없어. 항등식이니까. 자, 그 다음 문제가 삼각형이 있는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방금 전에 사용 안 했잖아. 박사인 제시문 중에. 보나마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일 건데 이거는 문제가 항공대가 너무 쉽게 출제한다고 지탄받으니까 살짝 어렵게 출제했나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중에는 제법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문제는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목적 자체는
WQ의 길이의 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 전체적인 목표인데 WQ라는 선분의 길이의 값을 구하는 게 전체적인 목적인데 그 중간 과정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면은 부분 점수 주겠대요. 일단 가게 크기가 PYX라고 하는 각이 있습니다. PYX라고 하는 요만큼의 가게 크기랑 YXB라고 하는 가게 크기 YXB 여기는 가게 크기가 똑같다고 하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쉬운데? 보조선 살짝만 그어주면 될 것 같은데? 보여? 보인다고 해줘. 선 두 개만 딱 그어주면 각이 똑같은 거 알 수 있어. 내가 긋고 나면 어처구니 없을걸? 지금 문제에서 y라는 점하고 x라는 점이 어떤 점이라고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죠? 네. x와 y가 어떤 점이래요? x하고 y는 원하고 접한 접점이라고 했나요? 접점이니까 반드시 니네 원의 중심에서 연결할 거 아니야? 접점 좌표 직각이니까 여기도 원의 반지름 여기도 원의 반지름 근데 여기 90도 90도 이게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해된 거 맞나요? 답을 쓸 때는 알파벳으로 막 부여해가지고 설명하셔야 돼요. 누가 직각이고 누가 직각이고 그리고 여기가 반지로 똑같으니까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밑각이 똑같기 때문에 각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서술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건 쉬웠어. 첫 번째 건 쉬웠는데 제시문 나를 이용해서 JP의 길이가 1인 걸 보여주래. JP? 요만큼의 길이가 1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라고 하니까 증명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1이라고 쓰고 출발하면 그건 이미 증명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 길이 몰라요. 여기 길이 x라고 할 거예요. x라고 놓고서 그 값이 1인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저기가 x면 선분의 길이를 준 게 좀 있었거든? AP의 값은 3, BP의 값은 3, AC의 길이 값은 5라고 얘기했습니다. AP의 길이가 3, BP 길이 값도 3, 그러면 BZ의 값이 몇이죠? 3-x인가요? 원 밖에 있는 점의 접점자까지 길이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PY 길이는 몇이야? 여기도 3-x죠. 또 알고 있는 길이가 AC 길이를 줬네, AC 길이. AC 길이 값도 5라고 얘기했네. 네. 어이씨, x 어떻게 구하지? A값은 사인법칙으로 뭐라 했으면 그래,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방금 전에 왜 똑같다고 하는 거야? 똑같은 거 얘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각의 크기 똑같다며. 그리고 각이 똑같은데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뭐 사인 법칙 이용하는 것 같은데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똑같지? 이런 생각이 싹 머릿속으로 지나가네? 사인 세타하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계획이 뭐야? 작은 삼각형 ABY라고 하는 삼각형 있지? 또 큰 삼각형 ABX라는 삼각형이 있거든? 두 삼각형은 닮았나요? 여기 위에 있는 각은 공통되니? 여기 각은 알파라고 해볼까? 닮았니? 안 닮았죠?
1도 안 닮았죠? X라고. 각 하나만 똑같이 닮지 않았습니다. 안 닮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네. 왜? 세트하고 파이 마이너스 스택하고 사인이 똑같으니까. 먼저 위에 있는 삼각형에 사인 법칙 적용하려고요. 사인 알파를 마주보는 변이 누구라고요? x라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스타를 마주보는 변이 3? 근데 큰 삼각형에서는 사인 알파를 마주보는 변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마주보는 변이 이거 두 개면 충분한 것 같은데?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게 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게 하면 같은 값이어야 되나? 근데 사인 세타하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스타는 약분돼요? 야, 허접이네 허접. 문제를 풀 수 있는 흐름은 알려주고 있거든? 뭔가 느낌이 싸하다. 왜 마사지? 응? X라고. 졸라 잘했는데? 알파 3-x 세타 마주보는 건 6.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잘못 썼지? 미쳤군요? X가 1인가? 마이너스 3. 나 지금 뭘 잘못한 거야? 부모 똑같지? 네. 부모 똑같지? X대 3. 그럼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기 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기 하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3 마이너스 X분의 3-x분의 x가 2분의 1. 아, 내가 뭐라고 쓴 거야? 6이라고 쓴 거야? 방금 미쳐가지고? 미안해요. 요거 잘못 썼어요, 아까. 요걸 3이라고 읽었어요. x라고 쓰고. 자, 이항했던 x의 값은 1인가요? 그럼 zp의 값은 1인 걸 증명했습니다. 꼴랑 사인 법칙 사용했습니다. WQ라고 하는 길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WQ의 길이를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이의 값은 y라고 하겠습니다. 그 y의 값은 여기도 y니? 원 밖의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뭐 알고 있지? AW가 3 플러스 X 4. 이제 x가 1인 건 기정사실이잖아. 네. x의 값 1인 건 기정사실이니까 여기는 1, 2, 2인 건 알아요?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도 1이죠? 여기가 y고 y가 궁금합니다. 전체 길이는 5입니다. 그럼 여기만큼 길이값 몇이야? 4 마이너스 Y. 이제 뭘로 풀지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사인 그러네, 순차적으로 이제 코사인 사용할 차례겠네? 코사인 제곱법칙을 적용하려면 y값을 구하기 위해서 y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법칙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코사인 제곱법칙을 쓰고는 싶은데 여기 가운데는 ax의 길이는 몰라. ax를 쳐다보면 안 돼. 어떤 삼각형으로 문제를 풀 계획이야 지금? 큰 걸 쓰려면 여기 전체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전체 각을 모르지. 이 두 삼각형에서 두 번 할까? y도 모르고 저기 베타도 모르니까 두 녀석은 코사인 제곱법칙을 적용하면 똑같은 코사인 값을 가지나요?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베타 구하고 있습니다. ABC에서 코사인 베타 구한다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6분의 25 더하기 36. 그럼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베타의 값이 60분의 52? 네, 위에 50. 60분의 50이면 약분한 몇이야? 10분의 22. 15분의 14. 15분의 13? 3, 15분의 13? 3. 아니. 삼각형 ABQ라는 삼각형에서는
코사인 베타의 값이 누군데? 2 곱하기 3 곱하기 4 마이너스 y분의 9 4 마이너스 y의 제곱 Y 플러스 PQ 길이가 몇이지? Y 플 y 플러스 1인가? 나오겠네. 이 값을 15분의 13이라고 하면 되겠네. 아, 이걸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생각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줘?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찝찝하면 얘기할게. 아이씨, 무성이야. 나 성의를 보여야 되겠어. 어디 보자. y제곱은 지워지죠?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0y 맞아요. 분자가 9, 16, 25, 24. 여기다 15배 한 녀석과 13 곱하기 13 곱하기 6 한 녀석의 값이 14 마이너스 이거라고? 아, 이것도 귀찮아서 못해봤다. 약분이 되냐? 그래서 약분 안 되죠? 플러스 26 곱하기 4가 뭐야? 104? 26y? 어이구야. 24y가 16? y의 값은? 할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안 보이면은 방법이 없잖아. 시험 보러 가가지고는 못한다고 쫄지 말고 계속 들여다보고서 뭐지? 뭐 제시문에 있는 거 이용한 거 보니 준 거 뭐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뭘 놓치고 있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오늘 좀 프린트 홍익대 문제 드렸습니다. 이제 홍익대는 나는 논술은 홍익대처럼 출제된다고 생각하거든? 약간의 사고 능력과 간단한 연산 능력 정도? 뭐 기본에 충실하게 알고 있는지 그 정도 물어보거든? 그래서 근데 다만 어떤 아이디어 떠올리는 게 좀 취약한 사람들은 좀 불리한 것 같고요. 약간 좀 사소한 아이디어들을 남들과 다르게 좀 아이디어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빨리 생각해낼 수 있으면 홍익대도 유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절친 여자애 둘이서 같이 논술 수업을 들었는데 한 명은 졸라 성실해. 수업 시간에 막 졸라 열심히 하고 한 명은 맨날 오면은 한 2시간 중에 한 40분 쳐줘라. 그런데 둘 다 홍대 원서 썼는데 쳐주는 애는 바로 한 번에 합격했고 다른 여자애는 재수해서 합격했어.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한 여자애는 약간 좀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그런 좀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 자, 문제를 이해하고 나서 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아. 막대 1이라고 한 녀석과 막대 2가 있는데 뭐 한글로 막 써있는데 선생님이 그 말을 번역해 드릴게요. 여기 막대 길이는 1, 여기 막대 길이 값은 2라고 합니다. 그런데 B점 좌표가 움직이는데 B점 좌표는 이렇게 결속되어져 있는 B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두 개의 막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위처럼. 그런데 이 B점 좌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거는 원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채꼴처럼. 그렇게 움직일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세타만큼 움직이게 되면 여기 가게 세타만큼 움직이게 되면 여기는 막대 2는 무조건 P점을 지나는 상태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타란 각이 계속 커지면 90도까지 커질 수 있는데 그럼 막대 1은 여기 있을 거고 막대 2는 P점을 지나면서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 일단 이동하고 나면 그 다음 이동부터는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그냥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기만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딱 한 가지. 여기는 점의 좌표는 움직일 때 속력의 값이 1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은 움직이는 속력의 값 1입니다. B점이 움직이는 속력. 우린 각속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여기 각이 세타만큼 움직이는데 반지름 1이면 호의 길이 값이 누구죠? 호의 길이 자체가 세타인가요? 세타가 초당 1씩 움직이니까 여기 호 위에서 세타가 초당 1씩 움직이니까 각도 초당 1씩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1이라고 하는 건 라디안 단위죠. 그렇다면 세타의 값을 t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초에 1만큼 움직이고 2초에 2만큼 움직이니까 세타의 값은 속도가 속력의 값 1이기 때문에 세타 자체가 t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려고요. 첫 번째 문제가 세타의 값이 60도가 되는 순간에 A점부터 C-까지 길이 좀 구해줄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도? 그럼 B점 잡힌 일로 온 것 같은데? 60도만큼 회전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다가 지금 막대 1이라고 하는 세의 값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막대 2의 값은 여기 있나? 여기가 60도란 얘기야? 에이, 거저 먹는 거네. 여기 1이라며. 여기도 1이라며. 여기 60도라며. 이 삼각형이 뭔데? 정삼각형인가요? 그런데 여기 1, 여기도 1이라고? 그럼 내가 필요한 길이 값은 A에서부터 C까지 길이만 필요해. 여기 길이? 몇이야? 요즘 중학교 2학년이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더만. 중학교 2학년들이 니한테 아유 형 누나들 찐따예요? 이럴 참이야 지금. 몇이냐고요? 루트 3? 네. 딱 한 분만 찐따 아닌 거 인증받으셨어요? 루트 3 맞아요? 이것도 계속 안 했잖아. 지금 사기꾼들 묻어가는 거 봐봐. 아이씨, 이런 것까지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어디가 90도야? 여기가 120도, 여기는 30도, 여기는 30도, 여기가 90도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루트 3인가요? 이런 거 맞죠? 서술을 뭐라고 서술하지? 딱히 특별한 것도 없는데? 삼각형 그린 다음에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므로 이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가 30도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0도가 되는 순간에 C-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막대2의 끝? 뭔 개소리야? C-를 지나는 막대2의 끝의 속력을 구하세요. 이 얘기한 건가? B점 좌표는 움직이고 있지. B-라는 점. B점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속력의 값 1이라며. 막대 2라고 한 녀석의 끝이라고 하는 건 두 군데잖아. 근데 B-의 속력의 값은 1인데 구타의 B-의 속력을 물어보진 않을 거고 C-라고 언급해 준 거지 지금. 이 점에 C-라는 점의 속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60도였을 때 C-의 가속도의 크기 값을 구하래요. 쌤은 순서상으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순서상으로 풀고 싶은데 어딘가를 원점으로 잡은 다음에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순서상으로 구하고 문제를 풀고 싶어요. 3분의 파이는 미리 대입하면 안 되죠? 속도나 가속도의 값을 구할 때 3분의 파이를 미리 대입하고 풀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세타로 풀 겁니다. 세타를 뭐라고 놓자고 했지? 아까 전에 세타는 초당 1씩 움직여서 세타는 뭐라고 놓기로 했어? 네, 세타의 값 t로 놓기로 했지. 그럼 니네 B-라는 점의 좌표는 구할 줄 아냐? 쌤은 이 점을 원점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B-라는 점의 좌표가 누구야? 수선발 내리면 여기 길이는 코사인, 빗변이 1이니까 여기는 사인,
B' 이게 원점이면 누굴까요?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인가요? 된 거 맞죠? 알고 싶은 거 지금 누가 알고 싶다고? C'가 알고 싶다고? C' 먼저 주려고 할 건데. 그것만 구하면 아주 일도 아닌데? 뭘로 구하지? 아는 척 해줘 빨리. 뭐 각도 아는 거 없나? 빗변 길이 값은 1이잖아 지금. 아니 내가 방금 전에 이렇게 삼각형 그렸잖아. 그럼 C'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내가 여기 길이가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두 군데 길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B''를 이용해서 C''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각이 필요하잖아. 각 아는 거 있어? 자, 여기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가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인가? 여기는 이 전체 각의 크기는 누구예요?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 각은 누구야? 그러면 여기 각은 누구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뺐으니까 이해된 거 맞죠? 세타 t라고 풀 거죠?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가 누구지? 2 사인? 여기 2 코사인? 그럼 C''라는 점의 좌표 누구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코사인 t로부터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t만큼 왼쪽으로 간 거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사인 t로부터 밑으로 2 코사인 2분의 t만큼 내려왔니? 그럼 점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우리 이 점의 속력과 이 점의 가속도의 크기가 필요한 거죠? 이건 기하랑 조금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미적분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혼자 뭐 먹으려고요? 자, 나는 이 점의 속도부터 구할까? 저 점의 속도의 값이 누구야? 미분하면 되나요? 좌표 평면상의 운동 순서쌍으로 주어진 녀석의 값은 속도의 값이 순서쌍입니다. 미분했더니 사인 t,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2분의 t, 미분했더니 코사인 t 플러스 2 사인, 사인 2분의 t인가? 나 맞게 미분 잘했니? 그때 속력의 값이 누군데?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에 더할 거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도 1. 가운데 뭘 써야 돼? 소거 안 되지? 가운데 소거 안 되고 마이너스 2로 묶어줄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사인 t, 코사인 2분의 t가 앞에 건가? 뒤에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2분의 t가 뒤에 거니? 된 거 맞아요? 누구야? 사인 코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 뭐니? 사인의 덧셈 정리인가요? 사인 알파 빼기 베타? 그럼 사인 t 마이너스 2분의 t네? 덧셈 정리에 의해서? 그럼 사인 2분의 t죠? 그럼 결국 속력의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t구만.
우리 t한테 뭐 대입하고 싶었는데? 3분의 파이 대입했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 2로 나왔으니까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그럼 속력이 누구란 얘기야? 1이란 얘기인가요? 자, 이제 그 다음 구하고 싶은 게 누가 구하고 싶었지? 가속도의 크기가 구하고 싶었나요? 3분의 파이였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속도의 값을 구하려면 이제 또 속도의 값을 미분한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속도 미분했습니다.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1 사인 2분의 t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분의 t입니다. 가속도의 크기의 값은 똑같이 속력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되죠? 나 이거 두 개 제곱에 더할 겁니다. 첫 번째 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 4분의 1 사인 제곱 4분의 1 코사인 제곱은 4분의 1. 가운데 곱한 게 필요하죠? 가운데 곱한 녀석은 이것도 마이너스로 묶었을까? 나 이제 마이너스 2로 묶어쓰려고요. 그럼 뒤에 값부터 쓰려고요. 사인 t 코사인 2분의 t가 있나? 아 2분의 1도 있어야 되냐? 그럼 앞에 2랑 지워져? 사인 t 코사인 2분의 t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앞에 거 2 곱하기 2분의 1은 지워졌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2분의 t인가? 이게 다시 사인 2분의 t예요? 따라서 4분의 5 마이너스 사인 2분의 t입니다. 여기다 60도 3분의 파이 대입했습니다. 그럼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뺐더니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답이 뭐예요?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루트 3인가요? 쉽죠? 점의 좌표만 구한 다음에 미분만 쉬운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확률과 통계가 시험범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확률과 통계 중에 나는 통계 파트가 시험범에 들어가면 문제 출제되면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 원래 통계는 배울 때만 좀 어렵지 문제는 다 쉬운 거잖아. 통계가 머릿속에 없을까봐 몇 마디는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쓴 녀석의 값은 이름이 뭐였죠? 내가 영어로 얘기해 줄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뭐예요? 땡땡 분포야. 무슨 분포야 이게? 정규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n을 사용하죠? 분포가 두 개밖에 없거든. 또 하나가 뭐야? 아, 정규분포 아니면 무슨 분포야? 이항분포라고, 이항분포? 자, 이렇게 쓴 녀석은 이항분포입니다. 아주 사소한 정보들만 알면은 통계 파트는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이항분포라는 녀석은 딱 두 가지를 만족한 이항분포입니다. 여러 번 시행, 각각의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 이 두 가지만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값이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하고요. 이항분포를 따랐을 때는 기대값 어떻게, 이건 기억할걸? 기대값 어떻게 구했니? 혹시 그때 무슨 까마귀 고기를 처먹었나, 이씨. 이항분포에서 기대값 어떻게 구했어? 기대값은 괄호 속에 있는 두 개 np만 곱하죠. n값은 시행횟수, p의 값은 한 번 한 번 어떤 일을 했을 때 확률. 분산값 어떻게 구했는지 그것도 기억 안 나겠죠? 분산값은 npq. 여기다 숫자만 대입해서 기대값 분산값을 구합니다.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쓸 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앞에는 평균, 뒤에는 분산값을 씁니다. 정규분포는 두 가지를 만족하면 정규분포입니다. 확률의 분포 형태가 평균값 대칭, 종 모양, 이 두 가지만 따르면 정규분포입니다.
종치고는 약간 넓적한 종입니다. 이런 분포를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칭합니다. 그때 가운데가 M이죠. 그런데 정규분포 다음에 뭘 배우냐면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는 거,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는 거, 그걸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하고요. 논술 시험에 나오는 건 전부 다 표준화한 다음에 확률의 값을 구하는 걸 출제합니다. 여기서 더 꼬이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표준화라는 작업이 어떻게 하는 게 표준화였냐면 확률 변수 x라는 확률 변수를 z로 바꾸는 게 표준화인데 표준화를 할 때는 평균값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 분산의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해준 녀석, 요거의 z인 것 같아요. 셀수 기억이 나야 되는데 지금 하면서 그러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면 확률 변수 x였던 확률 변수를 z라는 변수로 바꾸게 되는데 그때는 똑같이 평균값 대칭 종 모양의 그림이 되긴 하지만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 그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값이 빵이고 분산값이 1이 되는 분포로 바뀝니다. 그래서 z의 값은 가운데가 빵입니다. 요 정도만 알면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로 갔습니다. 말이 많아 일단. 말이 많지만 읽으면 무조건 풀 수 있다. 송신기 A하고 송신기 B로 이루어진 무선 네트워크를 가정하겠습니다. 송신기 A하고 수신기 B의 거리는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의 송신기 A는 수신기 B한테 빵 아니면 1을 신호를 보낼 건데 B라고 하는 수신기는 A로부터 받은 신호 X를 이용해서 A가 빵을 보내는지 1을 보내는지 결정할 겁니다.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다. A에서 신호를 보내고 B에서 신호를 받는데 빵을 보냈는데 빵을 받았다고 결정할 수 있고요. 빵을 보냈는데 1을 받았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1을 보냈는데 빵을 받았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1을 보냈는데 1을 받았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빵을 보냈을 때는 X, B가 받은 신호를 빵으로 받았다고 결정하든지 아니면 1로 받았다고 결정하는데 X는 신호를 받았을 때 그 받은 신호를 결정하는 거라며 지금 X를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B라고 하는 녀석에서 X라는 녀석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1을 전송했을 땐 다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 수신기 B가 서연아 너 혹시 주무시나요? 수신기 B는 X를 이용해가지고 송신기 A가 어떤 것을 보냈는지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X의 값이 0.5 곱하기 R의 마이너스 2승보다 크다면 수신기 B는 송신기 A가 1을 보냈다고 결정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송신기 A가 0을 보냈다고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송신기 A가 0을 보낼 확률의 값과 1을 보낼 확률의 값은 둘 다 0.5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1을 보낼 확률의 값이 0.5란 얘기니? 0을 보낼 확률의 값이 0.5란 얘기니?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써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건부 확률 1을 보냈는데 0을 결정할 확률의 값이 필요하네? 그게 뭐지? 1을 보냈는데 0을 결정하는 확률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야? 송신기 A는 1을 보냈는데 수신기가 0을 결정하는 게 오류라고 하네. 아, 그러네. 오류라고 하는 거는 0을 보냈는데 0을 결정하면 오류가 아닌가 봐. 1을 보냈는데 1을 받으면은 그 오류가 아닌가 봐. 오류가 되는 건 0을 보냈는데 1을 받고 1을 보냈는데 0을 받으면 그건 오류인가 봐요. 그럼 여기서 오류일 확률의 값이 보내기는 1을 보냈는데 1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0으로 결정할 확률의 값을 쓰라고 하네. 근데 여기서 막 1을 보내면 0을 받고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을 보냈을 때는 이 B인가? 1을 보낸 게 B인데 1을 보냈을 때는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라요. 이렇게겠네? 그럼 먼저 1 보냈을 때부터 먼저 해보자. 1을 보냈을 때는 1을 보내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라요. R의 마이너스 승이 평균값이고요. 표준 편차의 값은 0.5예요.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요. 라고 써있어 지금 문제에. 그런데 여기 밑에는 뭘 설명했냐면 수신기 B가 X를 이용해가지고 송신기 A가 어떤 것을 보내는지를 결정할 건데 만약에 X의 값이 이것보다 크면 X의 값이 크면 B라고 하는 수신기는 A가 1을 보냈다고 결정한다며.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받았다고 결정해야 돼? 0을 받았다고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X의 값이 어떻게 돼야지만 0을 받았다고 결정하니? X가 0.5 곱하기 R의 마이너스 2승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받는다고? 크면은 1을 받았다고 결정해, 1을 보냈다고 결정해요. 그렇지 않으면 송신기가 0을 보냈다고 결정해요. 된 거 맞나요? 된 거 맞니, 니네? 그런데 이 확률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표준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아까 표준화하는 작업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확률 변수 X에서 뭘 뺀다고? 평균을 뺀다고? 확률 변수 X에서 표준 편차 0.5로 나누게 한다고? 그러면 X에서 R의 마이너스 승을 뺀 다음에 0.5로 나누게 한 X의 값은 Z라고 쓸 건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0.5 R의 마이너스 2승에서 R의 마이너스 승을 뺐더니 마이너스 0.5 R의 마이너스 2승이니 그거를 표준 편차 0.5로 나누게 해요? 이게 지금 쓴 게 0을 결정할 확률이야? 그러면 Z라는 녀석의 값이 결국 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승보다 클 확률인가? 된 거 맞아요? 근데 Z의 값은 뭐 대칭이라고? Z는 누구 대칭이라고요? Z는 0대칭이라고요? 그럼 Z의 값이 0대칭이면은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가운데가 빵인데 여기에 R제곱이 있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R제곱이 있을 건데 알고 싶은 건 이 확률이 필요한 거죠? 이 확률과 Z의 값이 R제곱보다 클 확률은 같은 확률인가? 된 거 맞나요? 자, 이번에 하나 더 계산하려고 하는데 지금 방금 구한 녀석한테 0.5를 곱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은 0을 보내는데 1을 결정하는 경우를 해야 되겠네? 0을 보내는데 1을 결정했으면 좋겠거든? 0을 보내면 정규분포가 누구라고? 0을 전송했을 때는 정규분포가 0하고 0.5의 제곱이래요? 근데 지금은 뭘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요? 0을 보냈을 때 1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1로 결정했으면 좋겠으니까 1로 결정하려면 0.5 R의 마이너스 승보다 커야 되는 건가? 그럼 지금 구하는 확률은 확률 변수의 값이 0.5 곱하기 R의 마이너스 승보다 클 때가 0으로 뭘로 결정? 1로 결정? 예.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평균값인 빵으로 뺀 다음에 0.5로 나누기 해야 돼요? X는 그냥 Z라고 바꿔 쓰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빵을 뺀 다음에 0.5로 나누기 했습니다. 뭐야 잘못 쓴 느낌인데? 두 확률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확률의 값은 등호가 있으나 없으나 확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 다 R제곱보다 클 확률 또는 크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뭐야? R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곱하기 2분의 1 R제곱보다 클 확률을 곱하기 2분의 1 이거 지금 두 개는 똑같다며. 그럼 결국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은 뭐라고? 이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인 거야?
된 거 맞나요? 이제 문제 읽어볼까? 문제가 뭔데? 여기 문제 여기 써 있구나. R의 값이 1이었을 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을 표에서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 R의 값이면 뭘 구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문제는 Z의 값이 1의 마이너스 2승은 1이야? 그런데 표에서는 0부터 Z까지 확률을 준 건데 확률의 값을 언급하기를 가운데가 빵인데 1의 값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요. 여기 넓이의 값이 지금 누구래요? 여기가 0.34면 0대칭이기 때문에 원래 오른쪽 절반의 넓이의 값이 0.5인 거죠? 그럼 1보다 클 확률의 값이 누구예요? 1보다 클 확률의 값 0.16인가요? 첫 번째 문제 요구한 답은 요게 첫 번째가 요구한 답인 것 같습니다. 표준화만 할 줄 알면은 아주 쉬운데 글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읽기 좀 귀찮은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니네 지금 이해된 거니? 근데 애들이 은근히 아씨 나 확률 같은 거 못하는데 아씨 어떡하지? 쳐다보고 나서 갈피를 못 잡아서 못 푸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자,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수신기 B에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의 값은 R이 1이었을 때와 R이 2였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계산하세요. 그리고 R이 1이었을 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제곱과 R이 2였을 때 오류가 일어날 확률의 값은 각각 소점 안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점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시고요. 그 둘의 크기를 구하세요. 뭔 소리 하는 거지? 지금 두 번째 문제를 안 보는데 방금 읽은 걸 기억해서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R의 값이 1이었을 때 그때 확률의 값은 0.16이니? 그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은 0.16인가요? 근데 그때 뭐 하라고 했냐면 R이 1이었을 때는 그 확률의 값을 제곱하라고 했니? 0.16의 값을 제곱하면 16을 제곱하면 256? 그럼 0.16을 제곱하면 근데 R이 2였을 때는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이 필요한데 어차피 여기다 2만 대입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식은 계산해 놨으니까 2 대입할 건데 2 대입하면 4분의 1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4분의 1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0부터 4분의 1까지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4분의 1이 0.25? 0부터 0.25까지 확률값 0.1이야? 여기가 0.1이면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 0.4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0.4입니다.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했던 게 제곱한 녀석 이거 반올림 하라고 했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쓰라고 했나요? 그리고 나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했나요? 맞아요? 그러네. 근데 R의 값 2였을 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R이 1인 걸 두 번 했을 때는 되게 작은데 R이 2였을 때는 되게 큽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숫자 값만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서술을 하라며. 크기를 그러네요. 크기만 비교하라고 했네요. 0.03보다 0.4가 큽니다.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었네. 자, 직선 위에 A, B, C로 이루어진 릴레이 통신을 생각해봐요. A에서 B로 0 또는 1을 보내고 B는 A로부터 받은 신호 X를 이용해서 A가 무엇을 보냈는지를 결정하는데 그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은 0.16,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0.84였습니다. 그런데 릴레이 B는 결정된 신호 0 또는 1을 C한테 또 보낼 거예요. 이때 C가 B로부터 받은 신호의 확률 분포는
제시문에서 언급된 수신기 B가 송신기 A로 A에서 B를 보내는 그 확률과 똑같은 동일한 확률의 값을 가져요. 즉 A에서 신호를 보내고 B에서 신호를 받고 또 B에서 신호를 보내고 C에서 신호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 길이도 1, 여기 길이도 1이라고 한다면 A에서 B로 신호를 보내는 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이 0.16, B에서 C로 보내는 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이 0.16인 거죠. 그런데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1, B하고 C 사이의 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A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수신기 C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일단 이거 구해야 돼. A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수신기 C에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의 값을 구해야 돼. 지금 상황은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이 구해야 되거든? 말해봐봐. 방금 전에 0.16을 제곱해가지고 0.0256을 구했잖아. 그럼 이게 지금 앞에 거 0.16 곱하기 0.16이어서 0.0256일까? 네, 그렇게 푸는 놈들은 다 떨어져, 이 새끼들. 얘네는 뇌가 없으니까 다 떨어져. 이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0) 을 보냈는데 1을 받으면 오류인가요? 1을 보냈는데 0을 받으면 오류인가요? 이거 오류가 아니야. 0을 보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귀신같이 0인 거 알았어. 이거 오류가 아니야. 그래서 0.16 곱하기 0.16 하면 안 돼, 지금은. 그럼 C에서 받은 신호가 오류가 발생하려면 A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C에서 오류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오류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긴 0에서는 보낸 게 0에서 보낸 게 1로 인식이 되는데 다시 1을 보낸 게 1로 제대로 인식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또는 1을 보냈는데 0이라고 인식하고 이렇게 됐을 때 네, 그러겠네. 이 확률을 구하세요가 밑줄 친 확률이야. 그게 A에서부터 C까지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A, B, C를 거쳐서 아무튼 A에서 C로 신호를 보낸 건데 이게 오류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0.16 제곱한 애들은 다 틀리세요라는 문제야, 이 문제는. 이해된 거 맞니? 그런데 그렇다면은 요 모든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볼까? A에서 B로 오류인 상태로 넘겼다고 한다면 B에서 C로는 오류가 발생 안 해야지만 되는 거죠? 여기서 오류가 앞에서 발생했으면 뒤에서 오류가 발생 안 해야 되는 거지. 앞에서 오류가 발생 안 했으면 뒤에서 오류가 발생해야 되는 거니? 이해된 거 맞아요? 이걸 계산해야 되겠네. 이게 A에서 보낸 게 C에 도착할 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인 거네. 근데 곱하기를 못 하겠어요. 뭐가? 16 곱하기 84가 이거 방금 뭐라고 했잖아. 0.84 곱하기 0.32로 하면 되나? 84하고 32 곱하고 있습니다. 2688? 2688? 내가 뭐 잘못했니? 반올림 했더니 누구라고요? 소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고요? 0.27이니? 이거를 방금 전에 R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 수신기 B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값이 뭐였는데?
이거 뭐였어? 방금 전에 2번에 풀었잖아. 어, 그치. 이만큼 떨어졌을 때 확률값이 0.4였지. 누가 확률이 더 큰 거야? A, B, C를 거칠 확률값이 작고 그냥 A에서 B로 그냥 다이렉트 이만큼 떨어진 대로 가는 게 더 큰 거니? 그럼 중간에 수신기가 한 번 있는 게 오류가 줄어드는 비결인 거네? 중간에 수신기 없는 것보다는 중간에 수신기 하나 더 있어서 거쳐가는 경우가 확률은 더 오류가 발생 확률값이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멘트만 해주면 합격이래요. 이때 시험 보러 갔던 애들이 여기까지 완벽하게 했으면 합격했어. 근데 별거 없잖아. 점에다 표구해가지고 속력하고 가속도의 크기 구하는 문제 꼴랑 하나. 그 통계 파트 표준화만 할 줄 알면 합격이래. 이런 홍익 때 갈 수 있대. 다시 한 번요. 근데 이때 시험 보러 간 애들이 시험 보고 가가지고 동국대 합격한 애가 홍익 때 떨어지는 애가 있었는데 시험 보러 갔다 와가지고 쌤 그러니까 나는 시험 문제를 정확하지 않으면 풀어줄 수가 없어. 선생님 뭐 자전거 바퀴가 있는데요. 바퀴가 옆에 꺾어졌대요. 근데 어떻게 풀어요? 내가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더니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바퀴가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는데 이걸 막 지가 말하더라고.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그래서 네가 뭔 말하는 게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있잖아. 문자랑 이런 걸 정확히 줘야 선생님 풀어주지. 아, 선생님 대충 이런 게 있다니까요?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씨, 내가 말로 해줄게. 한글 읽기 싫어서요. 자전거가 있어요. 여기가 앞바퀴의 중심. 이게 뒷바퀴 원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자전거 그 차체입니다.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뒷바퀴는 방향을 못 바꾸죠. 앞바퀴는 방향 바꿀 수 있죠. 앞바퀴는 방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앞바퀴가. 앞바퀴의 방향이 자전거가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세타만큼 각이 꺾어진 상태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고 이직거리 많이 해봤는데 비 온 다음날 바퀴 자국 가지고 완전한 원을 만들 내가 미친놈이구나. 얘는 안 해봤지? 해본 사람 있어요? 니네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니네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반드시 해가지고 계속 페달을 밟으면 원이 몇 개 생길 것 같아? 아니 내가 손을 꺾지 않고 완전히 빡 힘주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약간 꺾인 상태에서 계속 페달을 밟으면 운동장에 비 온 다음날 운동장에 그 근처에 원이 몇 개 있게? 원은 2개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만큼 길이의 값은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길이의 값은 L입니다. 그런데 쌤은 뭐야 더 축소해야지 너희들 이해시킬 텐데 더 왼쪽으로 안 가네. 대충 되나? 내가 왜 여기다 얹혀서 그리려고 노려보고 있지? 옆에 따로 그리면 되는데 멍청하게? 멍청해. 새로 그리면 되잖아. 옮겨와서 새로 그립시다.
어? 너 왜 따라와? 자, 앞바퀴가 이렇게 있을 거냐? 앞바퀴에 대해서 접하는 원이 있죠. 뒷바퀴도 이렇게 있으면 뒷바퀴에 접하는 원이 있죠. 그 두 개의 원은 동시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있는 원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있는 원 두 개의 원이 생기겠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 아까 여기가 세타라고 했었나? 자전. 여기가 세타면 접점에 접해서 여기 직각 아니야? 여기도 지금 직각이거든? 이거 뭐 알지 우리? 여기는 반듯한 선이라며.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니? 그럼 여기가 세타인가? 첫 번째 문제가 니네한테 뭘 물어봤니? 첫 번째 문제가 뭐 물어봤냐고. 앞바퀴 회전 반지름과 뒷바퀴 회전 반지름 같은 터 아, 세타하고 L로만 표현하라고? 각각의 반지름을 세타하고 L로만 표현하세요. 에이씨, 1도 아니지 뭐.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안타깝지 않냐? 여기 반지름 뭔데? 아니, 뭐 말할 때마다 맨날 답을 하네. 이렇게 쉬운 거조차도 뭐냐고. 아, 그래서 코 안 막혔으면 이제 빨리 말해볼래요? 네, 여기 길이의 값은 탄젠트 세타분의 1이죠. 여기 길이는 누구예요? 못 들었어. 여기가 사이즈 터 뭐라고요? 사이즈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인데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인데 나는 빗변 길이가 필요합니다. 세모하고 사인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반지름 그냥 이렇게 쓰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틀릴 수 있어? 시험 보러 가서. 무조건 100% 합격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자전거 바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다음 녀석은 두 번째 문제가 그림 2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세타1과 세타2의 각에 대해서 세타1과 세타2라는 녀석의 관계식을 L과 W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타1이라고 하는 각이랑 세타2라는 각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의 세로 길이의 값은 자동차의 세로 길이의 값이 L, 가로 길이의 값이 W라고 얘기했니? 앞바퀴가 세타1만큼, 세타2만큼 이렇게 앞바퀴를 간격을 두게 되면 그러면 4개의 원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그 바퀴의 자취는 4개의 원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작게 그릴까 하나는? 나올까 그림이? 자, 여기에 자동차가 아이씨, 여기다 그리면 안 되네.
이렇게 여기 자동차 있습니다. 여기가 L이고요.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의 값은 W입니다. 여기가 뒷바퀴, 여기도 뒷바퀴, 여기 앞바퀴 한 개, 여기도 앞바퀴 한 개. 근데 문제가 여기 각이 앞바퀴가 틀어진 각이 세타1이래? 여기도 앞바퀴가 틀어진 각이 여기가 세타2라고 하니?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궁금한 것 좀 구해볼까? 요만큼의 길이가 뒷바퀴 왼쪽 거의 반지름이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지금 직각입니다. 그 다음 녀석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직각이고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도 직각이죠. 여기가 누구야? 아까 자전거로 했잖아. 여기가 세타2니? 여기가 누구예요? 여기가 세타1이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1인가요? 끝났네. 문제 요구한 거는 세타1과 세타2의 관계식을 뭘로 표현하라고요? W하고 L로만 표현하라고 했니? 그럼 W하고 L로만 표현하라고? 어떻게 하지? 요만큼의 길이의 값도 L이니? 그럼 여기 있는 니네는 여기다 다 알파벳들을 부여해가지고 말로 다 설명 서술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합니다. 요만큼 길이가 누구예요? 탄젠트. 여기 길이가 누구인가요? 세타 1분의 L이에요?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은 누구예요? 탄젠트 세타 2분의 1인가? 아, L이라고 써야 되는데. 두 개의 차이값이 W니? 탄젠트 세타 2분의 L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1분의 L의 값이 차이값이 W입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를? L로 나누기 할까? 세타 2란 녀석과 세타 2가 세타 1의 값이 들어있는데 이런 관계식이네요. 이게 세타 1과 세타 2의 관계식을 W하고 L을 이용해서 표현한 식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방금 전에 2번과 같은 조건에서 자동차가 움직일 때 바퀴가 도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최소 포기값을 S를 최소 폭이 S인데 LW 세타 2로만 표현하세요. LW 세타 2로만 표현하세요. 운전 졸라 잘해야 되겠네 이거. 나 이렇게 해본 적 있는데 어렸을 때. 원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연석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냐 니네?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옆에 이렇게 인도가 있고 인도하고 그 도로 분리하는 요 사이에 이렇게 된 돌들 있잖아. 선생님 어렸을 때 자전거 타고 요 길로만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거 좀만 틀어지면 밑으로 떨어지잖아. 소시적에 자전거 좀 탔거든. 선생님 어지간한데 두 손 놓고 다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자전거 타고 통학했거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가 절묘하게 오른쪽 앞바퀴, 왼쪽 뒷바퀴가 이렇게 경계에 이렇게 물려 있으면 도로의 포개값이 제일 좁을 것 같아요. 이해된 거 맞나요? 여기가 S입니다. 그 S의 값을 S의 값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길이가 S값이거든? 맞죠? 왼쪽 뒷바퀴, 앞쪽 오른쪽 바퀴. 그 두 개의 원 사이의 폭이 도로의 폭이 됐을 때가 이게 최소 길이입니다. 그럼 여기 길이를 먼저 주고 거냐? 여기 길이를 무슨 죄 주고 갈 거냐고. 졸라 어처구니가 없네. 너무 쉬워가지고 아주 그냥 쩐다. 일단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 여기가 누구야? 아까 구했었잖아. 사인 세타 2분의 L인가요? 근데 요만큼의 길이 값은 누구예요? 탄젠트 세타 1분의 L이라고? 지금 요게 S값이라고? 지금 이거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지? S를 뭘로만 표현하라고 했어 지금? WL 마지막이? 세타운 꺼져 이렇게 해야 되네? 세타운 없애래. 어떻게 없애? 요거 대입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1분의 L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1분의 L의 값은 W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L인가? 또 대입만 되잖아. 사인 세타 2분의 L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분의 L 플러스 W니?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문자 세타 2하고 L하고 W밖에 없잖아. 조금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바꿀 수 있을까? 조금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말을 해, 말을. 네.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꿔도 바꿔도 상관없겠다. 이런 거 맞니? 자, 여기까지가 홍익대 5점 문제입니다. 쉬는 시간 가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는 못해. 뭐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그래, 자동차 앞바퀴 뒷바퀴까지 봤으니까 쉬었다 할까? 자, 2022년도 오후 문제입니다.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벤젠이라고 하는 게 나온대. 근데 벤젠 농도가 30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는데? 거기까지 읽었나요? 뭐가 30 이하라고? 곤고 기준이 30 이하면 문제가 안 생기나 보지? 그런데 막 건물을 짓고 나면은, 아파트를 짓고 나면은 벤젠 농도의 값은 150이어서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환기를 시킨 모양이지? 환기를 하면 최초의 벤젠 농도는 A였고 A인 벤젠 농도의 값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감소하는 모양이죠? 그러네. 0.4를 곱하니까 계속 감소하겠네. 시간당 0.4를 계속 거듭제곱해서 곱하는 거네. 근데 창문을 닫아놨을 때는 최초의 농도의 값이 비었을 때, 최초의 농도가 비었을 때, 닫기 직전이 비었을 때 계속 1.25를 곱해서 증가한다고요? 벤젠 농도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로그2는 0.3010이 아니라 0.3으로 계산하세요. 그래서 로그5는 0.7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그2를 0.3으로 계산하세요. 창문을 열면 0.4의 거듭제곱을 곱하고 창문을 닫으면 1.25의 거듭제곱을 곱할 겁니다. 내용은 지금 숙제가 되어 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완공한 직후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몇 시간 후에 벤젠 농도가 실내 공기질 공고 기준을 만족하게 되나요? 원래 건물을 짓고 나자마자는 농도가 몇이라고요? 150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창문을 계속 쭉 열기만 하겠다며. 열기만 하면 지금 0.4를 곱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값이 누구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권고 기준 이하 30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그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10분의 4의 t승. 뒤에 있는 건 10분의 2냐? 로고 달았습니다. 로고 달았더니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네? 그럼 누구야? 로고 4는? 이런 것까지 설명 완전 있어야 돼? 로고 4는 로고 2를 방금 0.3이라며 로고 4는 0.6이야? 0.6에서 로고 10을 뺐으니까 0.3에서 1을 뺐으니까 그럼 따라 t의 값은 4분의 7 이상인가요? 그럼 4분의 7 시간이 답이겠네? 답을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되지? 1시간 45분인가요? 4분의 10은 15분. 매일 일정한 시간 t 동안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고요. 나머지 24-t 시간 동안 창문을 닫아 놓겠습니다. 완공 직후부터 벤젠 농도가 실내 공기질 공고 기준을 위반하는 시간의 총합의 값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을 매일 환기해야 되나요? 뭔 개소리지? 내용이 어떤 건지 알겠어? 하루 24시간 중에 t시간은 환기, 24-t시간은 창문 닫아? 그럼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14마이너스 70분. 10분. 요 표현이 되게 어려운 표현 같다. 여기 이 부분이. 난 부등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걸 만족하게끔 하는 상황에 대해서 수식화 시켜야 될 것 같거든? 어떻게 생각해? 어떤 식을 세울 거야? 자,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거야, 지금. 처음에는 창문을 열어? 쭉 농도가 감소하겠네? 그리고 아래로 불러갈까 올라갔었냐? 위로 올라갔었냐? 이렇게 올라갔었나? 이때 24시간 경고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건 좀 가파르게 내려와야 되겠다. 0.4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 여기가 48시간이겠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밑줄 쳤던 녀석을 만족했으면 좋겠다며?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며? 뭐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떤 상황이 연출되면은 지금 이거 수학 아니야. 상식이야, 상식. 나 지금 수학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어떨 때 최소가 될까요? 자, 여기가 30이라고 해볼까? 여기가 선생님 30이라고 해볼게.
위반할 때가 언제 위반하는 거야? 여기 위반? 여기 위반? 더 밑에 있으면 위반 시간은 많아지는 거니? 여기가 150이지. 그럼 위반 시간이 최소화되려면 30이 어디 있어야 될까? 물론 여기가 30 있으면 그때 제일 짧긴 하겠지. 근데 24시간 기준이라서 여기가 30이면은 여기가 되겠지. 이 다음부터는 위반 시간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러면 짧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농도의 값이 이 시점의 농도 24시간 뒤의 농도가 30, 30여도 괜찮고 30보다 작아도 되나요? 그렇게 풀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이 짧아지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여기서 더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해 지금 이해되는 거 맞니? 자, 그렇다면 150 곱하기 0.4에 1.25에 이 녀석의 값이 30 이하가 되는 t의 값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중에서만 첫날만 위반되는 시간이 발생하는 거죠? t의 값은 환기 시간입니다. t는 환기 시간입니다. 난 t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 약분했더니 5분의 1 5분의 2의 t승 1.25가 누구야? 아이고야 이걸 산수 어떻게 하냐? 4분의 5에 24승만 따로 쓸까? 그리고 4분의 5의 마이너 t승의 값은 5분의 4의 t승인가? 이 부등식을 풀어야 t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25분의 8의 t승) 바꾸면서 하자. 100분의 얘는 10분의 2 얘는 이건가요? 양배 로고 달았습니다. 로고 32 니네 왜 부덕이 성만 이과인데 왜 한 박자 두 박자 한 5박자 좀 쉰 다음에 생각하는 시작하니? 계속 로고 기재 0.35kg 로고 달았습니다. 이건 더하기 하실 거죠? 더하기? 마이너스 6.7 마이너스 0.1 되셨나요? 산소밖에 안 남았습니다. (5분의 31) 그럼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이라고?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바꾼다면 2시간 12분 이런 거 맞죠? 근데 이걸 해석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 말을 해석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못 푼 애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 자, 세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완공 직후부터 2시간 동안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겠대. 그리고 6시간 동안은 창문을 닫겠대. 뭐야, 그럼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야?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처음에 150의 농도였는데 2시간 환기 6시간 동안 문 닫아 8시간이죠. 네. 2시간 환기 6시간 문 닫아 2시간 환기 6시간 문 닫아 이게 하루야? 이런 짓을 계속 할 거예요. 2시간 환기 6시간 문 열어 이런 짓을 계속 할 건데 어쩌라고? 입주가 몇 시간 후에 최소 몇 시간 후에 입주가 가능한지 구하라고? 그럼 일단 하루 단위만 먼저 생각해볼까? 하루 단위만? 하루에 150의 참의 농도였는데 총 6시간 그러네. 총 6시간 동안 환기하네. (18) 시간 동안 창문을 닫고 있어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게 뭐가 돼? 이 점의 y좌표니? 어? 언제 입주해야 되지? 항상 30 이하일 때 입주가 가능한 거지. 항상 30 이하였을 때. 나갔을 때가 30. 일단 이 값이 누군지 구해야 되나? 하루 뒤 농도를 한번 구해봐야 되나? 이 점이 3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거든. 이해된 거 맞아요? 아니면 이런 걸 구해야 되나? 이런 걸 보면 다시 올라갔을 때 아, 이 8칸 단위로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구나. 다시 올라가. 그럼 일단 이것부터 구해보자. 이게 30 정도 돼 보이거든, 이게 선생님 생각에는. 그럼 0.4의 6승 곱하기 1.25의 18승이라는 숫자의 근사값은 최소한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거든? 이 값이 5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고 싶단 말이야.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록을 달았습니다. 근사값을 찾고 있습니다. 6 곱하기 마이너스 0. 이것들 확 죽여버리거든 아주 그냥. 플러스 18 곱하기 얘는 4분의 5인가? 8분의 10? 그러면 1.8 빼기 2.4? 마이너스 0.6이면 마이너스 로그 4인가? 그럼 이 값은 로그 4분의 1이야? 이 값은 150 곱하기 4분의 1이야? 아, 이게 30보다 커? 아이씨. 언제지? 언제 입주해야 되지? 몇 시간? 15에다 4분의 1 곱하면 몇이야, 숫자가? 15에도 4분의 아, 이게 30 몇이네? 3.75. 그치, 이게 30 몇이지? 3.75. 아니. 30. 그런데 이 지점이 26시간이야? 맞아요? 이때는 0.4를 2승에서 더 곱해야 돼? 0.4의 2승이면 몇이야? 0.42. 0.16이냐? 맞아요? 뭐야? 여기다가 0.16을 더 곱하면 30보다 훨씬 작아? 그럼 여기 어디 사이에
30 있나 본데?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사에 30 있나 본데 이게 30보다 훨씬 작으니까. 내가 올라갔을 때 30보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는 점의 좌표는 48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48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48시간 경과하면 16분의 1을 곱할 거 아니야? 그럼 30보다 훨씬 작은 거 아니야? 작아져. 그럼 24시간보다 48시간 중에 요점 좌표로 확인해볼까? 요점 좌표? 이 점 좌표는 뭐지? 30보다는 작을까 얘가? 그럼 나 또 이것도 확인해봐야 돼 지금. 점수가 있습니다. 32시간 뒤에 것도 조사해봐야 되나? 3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는 나 요것만 계산하려고요. 요거 8로 바꾸고 요거 24로 바꾸면 되죠. 8 곱했더니 마이너스 3.2, 24 곱했더니 플러스 2.4, 여기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이면 대충 몇이야? 마이너스 0.8, 0.8 로그 8보다 살짝, 얘가 8분의 1보다는 살짝, 뭐 8분의 1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30보다 훨씬 작은 거니? 말된 거 맞아요? 그러면 이때가 30보다 훨씬 작으면 여기가 30인 거네.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은 24시간 하고 얼마나 더 경과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네. 답은 24시간 몇 분? 요게 답이겠죠. 되는 거 맞아요? 26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여기를 t라고 놓으려고요. 그러면 이때 농도가 몇이라고요? 37점. 이거였다고요? 이제 할 일은 150 곱하기 4분의 1한테 뭐만 더 곱하면 돼? 0.2. 이것만 더 곱하면 돼요? 이 값이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이 값이 30이 되는 순간 0.4의 t승의 값이 0.4니까 t 곱하기 이게 10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0.2. 그럼 t의 값은 4분의 1시간? 그럼 답은 뭐라고 쓸 거야? 40은 15. 요게 답이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서술 어떻게 할 건데? 농도에 대해서 농도를 함수로 잡고서 24였을 때는 30보다 크고 48일 때도 30보다 작아서 32였을 때 확인해 봤더니 30보다 작고 정확히 30이 되는 순간을 찾았던 거죠. 이런 거 맞나요? 하나 더 풀 수 있나 우리가? 못해. 근데 그림은 겁나 재밌게 생겼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